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역대 가장 큰 규모여서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봄이다 보니까 건조한 날씨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산불 피해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산불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됐죠. 네, 3월 20일부터 경북 의성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이게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그리고 경남의 하동이나 진주로 확대가 됐고 울주나 김해까지 이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고 사실 진화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어서 한 열흘 가까이 진화가 되지 않고 네. 확산이 되는 바람에 우선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망자가 26명 발생했고 부상자 포함해서 수십 명, 이재민들이 2만여 명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 전소도 이제 300여 채 이상 보고가 되고 있고 문화재 포함해서 산림이 6만여 헥타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피해 있었던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민가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최근에는 이렇게 산림을 개발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심으로 퍼져나가는 산불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는데요. 우선 산불과 일반 화재를 가르는 것은 어쨌든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사실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산지 주변을 개발해서 마을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실제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곳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시형 산불 이렇게 보고된 것은 이제 2013년인데 포항에서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제 산림 지역으로 확대가 된 형태. 도 있고요. 2019년에 있었던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산에서 발생한 진짜 산불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본다면은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런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말 봄철에는 워낙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는 또 산불이 크게 났고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기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자체가 산불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고온 건조한 이런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산불을 발생시키는 나쁜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2주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산불이 발생하던 시기가 아닌데도 산불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건조한 날씨랑 이제 직결이 된다 할 텐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건조한 날이 많아지게 되죠. 특히나 봄에는 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에 이런 수증기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날씨들이 반복이 되면서 산불 발생이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지면 가뭄도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그러면 가뭄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경향도 커져요. 고사목이 많아지면 이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경향 때문에 겨울이 짧아지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겨울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은 추운 날씨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고 적음, 눈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린 눈이 빨리 녹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조를 악화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넘어가면서까지도 번졌잖아요. 이건 역시 또 바람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봄에 강한 바람은 뭐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이런 산불 발생 악화 조건인데 건조한 날씨에서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경북 지역 중심으로 본다면 산림 내에 소나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이제 송진이 있는데 송진이 사실은 불이 잘 붙는 재료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네. 송진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불씨를 이제 옮기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산불의 경우에는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불머리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방향이 이제 불의 이동 방향이 되게 되는데 네네. 이렇다 할 불머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이제 강도도 있지만 이제 방향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이번에는 좀 영향이 컸다라고 보입니다. 이렇다 할 불머리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띠 상태인데 네. 이것이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좌우로 양쪽으로 다 확산이 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좀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실제로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이 25일에는 이게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하는데 12시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래요. 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17.5m 초속이 넘어가면 태풍급으로 이야.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바람이 그러네요. 불어온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 속도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는 실제로 차를 가지고 시속 60으로 달리는 것 같은 속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피 영상도 공개가 돼서 보셨겠지만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지 싶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바다에 고립이 돼서 대피가 어렵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큰 불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요? 실제로는 이 정도 수준의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네네. 사실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을 드려도 그걸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재난 문자나 방송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안내를 공식적인 안내를 좀 따라주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령이 많으셨잖아요. 이번 경우에도 비상용품이 과거에는 뭐 그냥 생수 챙기고 그 식량을 챙기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고령자분들이 많다는 거는 비상약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병 때문에 늘 드시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대피하셔야 되는 장소라든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어디서 다가오든지 간에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주변에 탁 트인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논밭처럼 탁 터져 있는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그 나무 가운데서는 수분 함량이 높은 화렵수 주변이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화렵수 주변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네. 침엽수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산불 났을 때 계곡물 속에 이제 대피하셨다가 구조된 사례가 있어서 네네. 계곡은 안전한 거 아닌가, 물이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바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 계곡을 건너뛴 행운인 것이지 계곡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연기도 모이고 또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산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불길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라 이런 곳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도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멀리 이동을 하시지만 그 산불 상황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실 때 산행도로로 진입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공기와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나도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전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로 빠르게 통과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즉시 되돌아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 단계
단계에 마을을 속에 완전히 비우셔야 하는 그런 네. 단계라고 보이니까 사실은 사전 단계에서 대피를 완료하는 게 준비를. 급선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산불 진화 과정을 온 국민이 이제 지켜보면서 좀 진화 인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산불 진화는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 화재의 경우에 이제 화재 진화 책임이 당연히 소방에 있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이렇게 1000헥타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산불이 처음 발생하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산불 진화의 관리를 하게 되지만 대형화됐을 때는 산림청으로 모두 이관이 됩니다. 이후에 주민 안전이라든지 대피에 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맡게 되고 소방의 경우에는 민가로 확산된다든가 뭐 문화재로 확산된다든가 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지휘권의 문제가 부처 간에는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고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해외에 관한 것도 해외의 이제 전반적인 행정 체계와 우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사하는 기관들마다 어떤 곳은 산림부서가 담당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연구기관마다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주무기관을 어디냐라고 다투는 것도 뭐 의미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19 소속의 뭐 소방을 활용하거나 뭐 산림청 소속의 진화대들을 모두 다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119의 산불 특수대응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도로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화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 화기를 들고 가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큰 피해를 줬지만 성묘객의 실화였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산불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그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각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담뱃불에 의한 실화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 날도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선 씨 고맙습니다. 네. 봄볕이 따뜻해지면서 홍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볕으로 인해서 혈관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맵고 짠 음식 피해주시고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